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최근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 작품들이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있죠. 만화의 천국인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만화의 인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 드라마, 영화, 연극 등 다양하게 실사화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방영된 드라마의 원작 만화가와 드라마 제작사 측과의 갈등으로 원작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 연예계는 이 뉴스가 상당히 뜨거운 주제인데요. 오늘은 안엽수 채널 구독자분께서 장문의 메일로 아시하라 히나코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달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섹시 다나카상 원작자 급사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2일 일본 인기 만화 원작의 드라마 섹시 다나카상 1화가 방영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괴짜 40대 OL이 밤에는 섹시한 벨리 댄스를 추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작품의 원작은 같은 이름의 만화 섹시 다나카상입니다. 일본의 인기 만화가 아시하라 히나코의 작품이죠. 섬세한 인물 묘사와 인상적인 대사의 순정 만화임에도 여성 팬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 팬을 보유하고 있는 만화가입니다. 아시하라 히나코는 1994년에 그 이야기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작품으로 만화가로 데뷔했습니다. 2004년에는 모래시계라는 작품으로 소학관 만화상을 수상하여 TBS에서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면서 원작 만화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 만화 모래시계는 700만 부가 넘게 팔린 히트작이 되어 인기 만화가 반열에 올라섭니다. 2012년에는 만화 피스가 또다시 소학관 만화상을 수상하며 다시금 드라마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만화 섹시 다나카상 역시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2023년 10월 22일부터 방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화가 아시하라 히나코는 섹시 다나카상을 연재하면서 그와 동시에 브레드 앤 버터라는 만화를 함께 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만화를 연재하기도 힘든데 아시하라 히나코는 두 개의 작품을 동시에 연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의 만화 출판업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으로 만화책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출판된 만화책의 판매가 크게 조조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시하라 히나코가 연재하는 작품마다 100만 부 이상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방송사마다 아시하라 히나코의 작품을 실사화하려는 기획이 늘 있어왔죠. 그래서 아시하라 히나코는 자신의 만화 원작 실사화에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특히 섹시 다나카상은 연재 중이었기 때문에 만화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드라마에 나올 것을 염두에 드라마는 반드시 원작에 충실하게, 드라마 후반 시나리오는 원작자가 줄거리와 대사를 쓴다 같은 원칙이었죠. 섹시 다나카상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방송사 니테레는 이런 원작자의 원칙을 수용하고 섹시 다나카상을 드라마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아시하라 히나코는 두 개의 만화를 연재하는 동시에 섹시 다나카상의 드라마 각본까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바쁜 상황이지만 그만큼 드라마가 자신의 원작에 충실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제작하는 니테레는 원작 만화가 상의 없이 주연 배우 히나미 하루카를 캐스팅하게 됩니다. 다행히 배우는 원작 만화와 상당히 어울리는 배우였지만 이후 드라마 각본까지 원작과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지며 원작 만화가와 제작사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작자 아시하라 히나코는 드라마에 여러 문제를 제기해 각본가가 작업한 시나리오를 수정해 7화까지는 어렵게 원작대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9화와 최종화인 10화는 아예 수정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원작자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특히 벨리 댄스의 표현이 문제였죠. 그리고 섹시 다나카상의 책임 프로듀서는 과거 만화 원작 작품의 드라마를 제대로 망친 적이 있습니다. 만화가 키쿠치 쇼타의 온센이라는 작품입니다. 온센의 원작 주인공은 강렬하면서 섹시한 인상이지만 드라마의 주인공은 청순한 이미지의 아오이 유우가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우들 역시 연기 경력이 없는 자니즈 소속의 배우를 쓰면서 최악의 연기로 드라마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각본 또한 원작과 달라서 원작 만화가 키쿠치 쇼타는 그 충격으로 만화 온센의 연재를 도중에 중단을 하게 됩니다. 섹시 다나카상 역시 원작과 다른 연출가 각본이 나오자 결국 원작자 아시하라 히나코가 드라마 9화 10화의 각본을 새로 다시 쓰게 됩니다. 두 개의 만화를 동시에 연재하면서 말이죠. 결국 섹시 다나카상 9화와 10화는 원작자 스스로가 각본을 써 촬영이 되었고 10월 24일에 무사히 최종화가 방송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드라마 섹시 다나카상은 최종화의 시청자 평판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의 최종화 부분은 원작이 없는 오리지널이었고 9화부터는 각본을 원작자 스스로가 쓰며 지금까지의 각본 흐름과는 달라져 시청자들 역시 그 부분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에 섹시 다나카상 드라마의 각본가 아이자와 토모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함께 이런 내용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각본까지 쓰고 싶다는 원작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었고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라 당황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급하게 협력하는 형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각본가 역시 일본에서 23년 경력에 잔뼈가 굵었으며 히트작도 많은 각본가였습니다. 그가 올린 인스타에는 마치 원작자인 아시하라 히나코가 멋대로 각본을 쓴 것처럼 표현을 했죠. 그리고 각본가는 4일 뒤인 12월 28일에 또 이런 인스타글을 올리게 됩니다. 섹시 다나카상 최종화에 대해 코멘트나 DM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각본을 쓴
쓴 건 1화에서 8화까지고 최종적으로 9화, 10화를 쓴 건 원작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게 된 드라마 최종화의 각본은 만화가가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일은 드라마 제작에 대한 본연의 자세, 각본가의 존재 의의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앞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인스타글의 각본가 동료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죠. 이것은 원작자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작자는 원작 작품을 소중히 하는 방법으로 원작을 충실하게 라는 단 한 가지의 원칙과 이 내용을 지키지 않은 드라마 제작사의 각본을 원작자가 수정을 했을 뿐입니다. 이 글은 삽시간에 온라인상에 퍼져나갔고 논란이 되자 2024년 1월 26일 만화가 아시하라 히나코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가 9화, 10화 각본을 직접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경위와 사정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X에 이번 드라마에 대한 사전 약정과 조건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드라마는 원작 만화에 충실해야 하며 원작 캐릭터의 개성이 사라진다면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드라마 각본을 일부 수정해 7화까지는 원작대로 할 수가 있었지만 9화, 10화의 각본은 크게 바뀌어 제출되었고 오리지널로 전개가 되었기에 원작자인 제가 9화, 10화 각본을 새로 쓰고 리텔의 전문가들이 내용을 다듬어주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각본에 있어 아마추어인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비판 여론은 다시 각본가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만화가 아시하라 히나코는 X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1월 28일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1월 29일 도치기현내에 있는 댐 아래에서 아시하라 히나코가 발견됩니다. 문제의 섹시 다나카상을 방영한 리테레 측은 아시하라 히나코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2023년 10월에 방송된 일요 드라마 섹시 다나카상에 대해 리테레는 영상화 제안으로 원작 대리인인 소학관을 통해 원작자 아시하라 씨의 의견을 들으며 각본 제작 작업과 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은 각본을 결정한 뒤 원고로 만들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작품 제작에 힘써주신 아시하라 씨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 제작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는 듯한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부 조사 없이 아시하라 히나코가 발견된 당일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리텔의 홈페이지에는 관계자 개인에게 SNS 등에서 비방을 그만해주세요. 이런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카와지 댐입니다. 네, 이곳은 만화가 아시하라 히나코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이곳이 상당히 높은 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가 도쿄잖아요. 아시하라 히나코의 작업실은 도쿄에 있습니다. 도쿄에서 4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아마 이곳에 좋은 추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장 많습니다. 댐의 모습은 이런 느낌이고요. 안타깝네요. 그죠? 상당히 높네요. 여기 울타리가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 일본에서는 단 하나의 만화 작품만 히트시켜도 부와 명예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시하라 히나코가 지금까지 출간한 만화책이 1000만 부 이상 팔렸거든요. 그렇다는 건 일본 전국에 한 1500만 부에서 2000만 부 이상 발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세만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만화책을 한 권당 440엔 정도로 계산을 하고 거기에 이제 10%로 했을 때 8억 8천만 원 정도 번 거거든요. 하나로 치면 약 80억 정도 인세로만 번 셈이죠. 게다가 드라마, 영화, 캐릭터 상품까지 하면 아시하라 히나코는 큰 재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한 곳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일본 이시카와현에 있는 와코야 온천 카가야라는 곳인데 규모가 상당히 큰 일본식 여관입니다. 제가 이곳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곳에서 아시안 TV 드라마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거든요. 아시안 TV 드라마 컨퍼런스는 한국이 일본 드라마를 따라잡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개최가 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한국이 일본 드라마를 따라잡았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더 이상 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일본이 이 행사를 이어받아서 반대로 한국 드라마를 따라잡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일본 드라마 발전을 위해 드라마 제작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일본 드라마 제작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만화 원작 실사 드라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화 원작이 있는 드라마나 영화는 원작자의 권한이 중요하다. 아니다. 원작에 충실할 필요 없이 각기 해석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예 그런 차원을 넘어서 대부분의 드라마가 만화가 원작인 것에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일본의 드라마 업계는 순수 창작물이 34% 정도로
대부분의 드라마가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는 68%가 순수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개최되는 아시안 TV 드라마 컨퍼런스에서는 만화 원작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 경쟁력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만화가 3화까지밖에 연재가 되지 않았는데 드라마화가 결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드라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영상과 연출을 고급스럽게 만들어내는 연출가가 계속 생겨나지만 일본의 경우는 만화의 각본, 연출, 구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연출자가 배출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능력 있는 연출가는 드라마에 쓸만한 만화책을 찾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의 최고의 영화 감독 중 한 명인 봉준호 감독이 일본 만화 광인 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인기 만화책 20세기 소년의 실사 영화의 감독으로 거론된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이 직접 거절했다는 인터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20세기 소년 원작자 우라사와 나오키가 캐스팅에도 관여하고 각본, 각색도 본인이 직접 하는 조건을 보고 내가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감독직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실사화의 영화나 드라마의 만화 원작자의 권한이 막강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만화 원작에 치우치지 말고 새로운 시나리오와 오리지널 각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례적으로 각본가가 만화 원작자를 이런 식으로 비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시아라 히나코와 드라마 각본가는 드라마가 제작되면서 단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직접 만나서 대화했다면 이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내용처럼 아뉴스 채널에 원하는 내용을 요청해주시면 해당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